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 대학 편입영어 시험을 보시는 이제 편중생분들을 위한 독해 마무리 팁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독해는 편입영어 독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혹시 시험 전까지 독해를 꾸준하게 많이 틀리는 수험생들에게 좀 꿀팁을 드리자면, 편입영어 독해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빠른 속도로 풀기 때문에 내용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내용 파악도 안 될 수 있고, 또 당연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문 자체가 어려우면은 아예 여러분들이 간독해를 하거나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독해를 많이 틀린다? 정확한 해석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편입영어 독해가 출제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시험 문제에 논란이 없어야 돼요. 그럼 논란이 없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문 안에 반드시 독해 답의 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 독해가 약하신 수험생들이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서를 못 찾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체크를 해가지고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자도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 때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글쓴이 입장에서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상시 독해를 할 때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시고요, 오로지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주세요. 출제자 입장에서요. 그것도 최소로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이제 하면서 아무래도 독해 지문 안에 어려운 어휘도 많이 있을 거고, 또는 특정 문장은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가 약해가지고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요, 지문 안에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paraphrasing, 재진술이라고 하죠. 저자가 중요한 내용은요,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문장이나 특정 어휘를 모른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지는 않아요. 문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는 키워드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해석 안 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나온 문장 중에 중요 내용이나 키워드를 여러분들 표시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둘의 관계를 따지세요. 그 둘의 관계가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원인과 결과 관계인지 아니면 재지수 관계인지 그 부분만 판단하면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앞문장에 있는 내용과 순접인지 역접인지 따져가지고, 순접이면 앞에 있는 문장과 잘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를 모른다고 특정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고 독해를 못 풀지는 않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너무 해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독해를 풀 텐데, 독해를 풀고 나서는 반드시 이런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를 찾고, 혹시 내가 찾은 단서와 해설에 나와 있는 단서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해 사고를 교정해 주세요. 조금씩 교정하면 됩니다. 풀고 틀리고 교정하고, 풀고 틀리고 교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 갔을 때는 이제 얼추 단서들이 정확하게 보이게끔요. 또한 오답은요, 선지 옆에 오답 분석을 해주세요. 출제자 입장에서 오답을 어떤 식으로 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답 패턴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좀 못 푸는 문제 나왔어요, 아니면 선지가 헷갈리게 나왔어요, 그때 속어법을 활용해 참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삭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오답 패턴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의 단서와 오답 패턴을 분석하면서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독해 전략, 문제풀이 전략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인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강사로서는 그런 문장은 여러분들의 어떤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 문장 안에 특정 어휘를 모르거나 아니면 어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구문을 모르는 거죠. 그 부분을 문장 노트에 적어 놓고 특정 시간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점점 취약한 문장 구조를 빨리빨리 보완해서 다른 학교 현장 갈 때는 그래도 안 읽히는 문장이 줄어듭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바로 독해형 어휘라고 했죠. 결국 막판은 어휘 싸움이에요. 편입시험의 꽃은 독해 싸움. 근데 독해도 결국은 마지막은 어휘 싸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단기별로 연습할 때 처음에는 일단 어휘, 문법, 구문으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문 독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답의 단서 찾는 연습, 오답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는 연습까지 다 했다. 뭐 리딩 스킬이나 문제풀이 전략, 독해 전략 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어요. 그럼 남은 거는 결국 어휘 싸움. 편입영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들의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보자. 쉬는 시간, 식사 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 이동할 때, 잠자기 전에 등등등.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독해 실력이 빠르게 늡니다. 그래서 독해는 결국 언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풀고 틀리고 분석, 교정, 풀고 틀리고 분석, 교정. 그리고 시험 당일날 갔을 때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또 만약에 풀 수 없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소거법으로 풀면은 여러분들은 편입영어 독해에 최대한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편입영어 점수를 끌어올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